우리는 행정법을 배우는데 먼저 행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행정에 관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시키는 것 하면 이런 게 소극적 정의라고 불러요. 소극적 정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제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풀 때 확실하게 아닌 거 제끼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찍잖아요. 이게 소극법이죠. 그래서 행정을 소극적으로 정의하면 입법과 사법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정의하면 뭐냐면 행정은 적극적, 능동적 수행을 통한 뭐에 있다.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됩니다. 공익 실현에 있다. 행정에서 이 공익은 뭐냐면요. 행정의 목적입니다. 행정의 목적이 바로 공익 실현이에요. 공익의 반대말은 뭐였죠? 공공의 이익이란 말이죠. 볼까요? 공익은 공공일반의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는요? 완전 반대는 아니에요. 사실 사익이죠. 사익. 얘는 사인의 이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법을 배우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이익은 이제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주로 우리가 배우는데, 자, 여기서 두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연상 단어.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세 단어. 이거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공익입니다. 행정의 공법상 계약. 예를 들면 대체 에너지와 관련해서 공법상 계약을 사기업과 체결했어요. 그 공법상 계약의 목적은 뭐죠? 공익입니다. 다만 나중에 보면 우리가 뭉퉁을 해서 공익인데 특정한 공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건축 질서와 관련된 공익. 자, 질문 들어갑니다. 노후된 건축물의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철거 명령이 나옵니다. 건물 철거 명령을 발령하는, 이것도 나중에 보면 처분이에요. 하명 개념은 아직 안 배웠는데 처분입니다. 철거 명령을 발령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공익. 어떤 특정한 공익, 건축 질서와 관련된 공익,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물이 무너지면 시민의 안전을 해할 수 있겠죠. 그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것도 공익인 겁니다. 어떤 공장에서 폐소가 나요. 영업정지 명령, 목적은 뭐예요? 공익. 어떤 공익? 환경상 공익이 되겠죠. 그런 식입니다. 이거는 구구단, 암기처럼 행정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 하나씩 뜯어볼 건데 일단 맥락부터 잡을게요. 그런데 공익 실현은 나중에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둘까요? 행정의 신속한 수행, 행정의 능률적 수행, 능률을 또 탄력적 수행, 이런 단어도 씁니다. 행정의 신속한 수행, 능률적 수행, 탄력적 수행을 통한 공익 실현에 있습니다. 우리 MB 정권 때 4대강 사업을 합니다. 4대강 사업을 하는데요. 공사를 신속하게 하는 게 공익인 겁니다. 근데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환경을 막 오염시키고 그랬어요. 불법 폐기물 같은 게 나오면 이거를 환경 영향평가 다시 해야 되는데 막 시멘으로 다 발라버렸어요. 신속함만 강조하면, 능률성만을 강조하면은, 공익만을 강조하면 뭐가 침해된다? 사익이 침해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으면 행정절차법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절차를 다 무시하게 되는 거야. 신속하게 하려면. 공익만을 강조하면 절차는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를 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절차를 밟으면서 국민에게 침해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에요.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 할게요. 법적 근거, 근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법률 유보원칙이라고 했죠. 법률 유보원칙 나중에 배울 건데, 일정한 행정작용에, 행정작용이라면 다 포함되는 건데, 일정한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게 법률 유보원칙이에요. 자, 그러면요, 법률 유보원칙을 요구한다는 말은 행정청이 무슨 행위를 할 때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을 강화시키면 행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신속성이 떨어지면 공익에 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면 행정은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사익이 침해됩니다. 결국 법률 유보 원칙은 교과서에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국민주권, 뭐 민주주의의 뭐 어쩌고 이런 표현이 나와. 왜 나오느냐?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는 누구예요?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죠.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야지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유보 원칙의 근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공익은 뭐와 긴장관계를 갖고 있느냐? 사익과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공익은 첫 번째 행정의 목적이다. 그리고 행정의 능률적 수행, 신속한 수행, 탄력적 수행을 강조하면은 행정의 목적인 공익에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이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는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4대강 사업 추진해. MB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불도저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익과 긴장관계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단어를 완전히 머리에서 숙지합니다. 행정의 목적, 공익.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중에 교과서에 보면 행정의 한목적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행정은 그 목적에 합치해야 된다.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공익. 행정의 한목적성이나 공익에 부합해야 된다는 원칙인 겁니다. 다음. 행정의 법률 적합성.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뭐예요?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뭐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법이잖아.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법 아니에요.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되는데 당연히 얘는 행정법, 두 자로 줄이면 공법이죠. 그럼 공법은 뭐야? 맨날 공법. 공법이 뭐예요, 여러분? 공법이 뭐예요?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면 행정의 한목적성도 행정은 그 목적에 합쳐야 된다. 목적이 바로 공익이니까 행정의 한목적성이 바로 공익이 되는 거고, 행정의 법률 적합성,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이 법률은 공법이다. 공법은 공익에 관한 법이다. 결국 행정의 법률 적합성 원칙도 공익 실현에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공식. 자, 이 공식 보세요. 공익하면 떠올릴 수 있는 말. 첫 번째, 목적. 행정의 목적이 공익 실현에 있다. 두 번째, 한목적성. 행정은 그 목적에 합치돼야 된다. 한목적성은 결국 공익이죠. 세 번째, 행정의 법률 적합성. 세 자로 줄여볼까요? 합법성.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줄이면 합법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공익과 개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원칙이 뭐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원칙이 행정의 한목적성, 여기서 나오는 게 행정의 법률 적합성. 아, 여기 이게 연결돼 있죠. 행정의 한목적성, 행정의 법률 적합성 줄여서 합법성은 공익과 연결되어 있다. 알아두셔야겠어요.